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9월장이 마감됐는데 9월장이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좀 안 좋은 장으로 마감이 된 것 같아요. 미국 시장 어젯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네, 3대 지수가 결국 또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그나마 막판까지 또 역시 좀 플러스를 유지하는 듯했지만 결국 막판 몇 분 남겨두고 결국 마이너스로 흘러갔습니다. 최근에 어떤 좀 부진한 흐름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좀 아쉬운 모습이 이어갔습니다. 특히 오늘은 다우가 1.6%까지 흘러가면서 하락폭이 좀 제법 컸습니다. 유가는 75달러 수준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번 한 달간 보면 가장 그나마 좀 선방한 어떤 상품 지수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유가가 가장 유일했고요. 또 하나 보면 역시 미국 달러가 좀 강해진 거, 이 정도가 오늘 특징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오늘 11개 섹터가 예외 없이 모두 하락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역시 가장 큰 것은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지금 막 이제 미국 상원 하원에서 결국 이제 한 12월 초까지 일단 정부의 연방정 셧다운을 멈추기 위한 그런 것을 조치를 좀 합의를 통과시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나마 약간은 우려는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공급망 이슈가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나타난 9월 한 달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들이 좀 나름 반등을 시도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 무산되면서 나스닥이 연일 하락했고요. 오늘 특히 소매업종 같은 것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업종 비슷한 업종이 없지만 한때는 이제 다양한 가정용 소품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팔고 지금도 있지만 많이 이제 점포가 줄어드는 것이 베드 베스 앤 비욘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3.4%가 하락했습니다.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회사 측에서 가이던스가 내린 것이 영향을 미쳤고요. 카맥스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중고차 판매 업체인데요. 실적이 기대 이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일 점포 매출도 생각보다는 좀 적게 나왔거든요. 이러면서 오늘 카맥스도 13% 가까이 오늘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여러분들 아실 만한 주식 중에서 엔비디아라든가요. 그리고 일렉트로닉 아트 EA라고 해서 게임주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게임 이런 거에 보면 뭐 특화된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쪽은 상당히 오히려 좀 반등했는데요. 이들은 이제 소위 제가 쉽게 표현하면 전략적 제휴 이런 걸 확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이제 게임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EA가 많이 더 참여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0.9% 올라갔고요. 일렉트로닉 아트는 최근 들어서 일부 이제 게임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상당히 강한 반등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3% 정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이제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제 매주 목요일 밤에 나오는 것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과거에 팬데믹 이전에 보면 20만 건 이하, 심지어는 뭐 10만 건 초반에 나온 적도 많았었는데요. 그나마 최근에 줄어드는 추세지만 3주 연속으로 전주 대비 좀 늘어났었고 예상보다도 많이 났습니다. 33만 5천 건 정도가 예상됐었는데 36만 건이 나왔고요. 3주째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가운데 여러 가지 우려감도 있고 뭐 9월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도 지난밤 사이에 하락은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빅테크들도 한번 짚어주시면요. 네, 맞습니다.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반등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뒷심부조로 흘러내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이 오늘 0.9% 내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7% 내렸습니다. 아마존도 이제 0.5% 내렸고요. 알파벳은 그나마 마이크로소프트랑 더불어서 선방하던 주식 중인데요. 알파벳도 오늘 0.5% 하락을 했습니다. 요즘 이제 흥미로운 것이 이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1.88%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효과일까요? 그 오징어 게임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이 지금 뭐 전 세계에서 한두 국가 빼놓고 전부 다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일부 조금 매니아들이 보는 것도 있겠으나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게임도 나오고 요즘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한국에 대한 문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거기 뭐 군것질하는 것도 나오고 그런 것들 키트가 우리나라에서 한 3,000원이면 살 거를 뭐 아마존에서 $30, $40 하는 거. 아마존에서도 그 판다는 거 아닙니까? 달고나라고 하나요, 그요? 예전에 하던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히트를 층도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끊었던 사람도 다시 보고 네. 서로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애들 10대 이런 데서 보면 같이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넌 안 봤니?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다시 가입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똑같은 흐름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현상이 되는 거죠. 마치 뭐라고 할까요? 그 BTS 아미 이런 거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퀴드 게임이니까 오징어 게임 한마디 이런 거 하면 상당히 히트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회사의 CEO에서는 이거 아닙니까? 지금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이 지금 넷플릭스 사상 최고의 어떤 시청 매출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시청이죠. 네네. 시청 시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그 소위 그 미국 바깥에서 제작한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네네. 벌써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누적 1등을 했다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좋아하시는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미국 바깥에서 한 네. 거가 스페인에서 만든 소위 머니 하이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종례집. 종례집이 네. 지금까지 최고의 히트거든요. 그거랑 이제 프랑스에서 만든 그 루팡 있죠. 네, 네. 루팡도 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 두 개가 최고의 1, 2위였는데 그걸 이번에 깼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있겠고요. 그래서 리드 헤스팅스 창업자 겸 CEO가 이번에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스포츠 옷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운동복 거기서 네네. 입고 있는 운동복 있죠. 네네. 그 게임에 벌써 그 운동복 트레이닝복이라고 그러죠. 네. 그걸 벌써 입고 나오는 거 혹시 보신지 모르겠는데 봤어요. 네. 그 초록색 운동복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팔겠습니까? 그 아마존에서 다 팔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네. 지금 하나 현상이 됐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만드는 물도 이제 끊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런 거를 계속 또 홍보도 하는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오늘 떨어졌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지금 넷플릭스와 더불어서 가장 살아있는 주식 중에 하나겠죠. 다만 알겠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0.7% 하락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급망 이슈가 해결되기보다는 조금씩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에 있었던 자동차, 반도체 부족 이것도 이제 어떤 그 지표로 결과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 관련 전문기관에서 7월에서부터 9월 판매 실적을 이제 추정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매월 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초,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네네. 이제 월간 자동차 판매가 나올 텐데요. 예측하는 거죠. 자동차 관련 전문기관 예측에 따르면 3분기 7월부터 9월이요. 3개월 동안에 판매가 340만 대도 안 될 거라는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의미냐면 9월 판매는 특히 한 24에서 26%까지 줄어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미국 자동차 판매는 그러니까 월간 판매도 중요하지만 월간 판매를 연율로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요. 네네. 4월 달에는 이게 연간 1,830만 대가 팔릴 것으로 전망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9월 달에 보면 이게 지금 거의 반토막이 훨씬 줄어들어서 40% 이상 줄어서 1,210에서 1,220만 대로 줄어든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동차의 판매가 축소가 되는 것은 이건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런 것은 당연히 공급망의 이슈인 거죠. 칩 부족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거에 관련돼서 오늘 분석이나 나온 걸 보면 공급망 이슈가 이제 4분기부터 이제 다소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지만 하면서 2020년까지 완만하게 가겠지만 2013년까지 완벽하게 회복은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이슈가 될 것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나 이렇게 각종 뭐 삼성전자도 압박하고 TSMC도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미국에 더 투자해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3분기에 보면은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GM 같은 경우가 30% 이상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고 추정된다고 하는 게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포드도 29.3%인데요. 유독 이제 늘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현대기아가 10.1%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테슬라가 강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테슬라가 26% 늘어날 것으로 일단 전망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월초에 나오는 자동차 월간 판매량 그것도 이제 확인해 보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9월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2020년 3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던 네네. 그 시점 이래로 가장 또 최악의 한 달을 보냈었어요. 와, 한 달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기록과 같이 비교할 수 있어 봅니다.
9월 증시 S&P 50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셨던 대로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속으로 상승했던 것이 7개월이었거든요. S&P 500이. 드디어 이제 8개월째 기록이 무너졌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기록 보면 우리나라는 작년 11월부터요. 코스피가 금년 6월까지 연속 스트레이트로 상승하고 네. 아마 별일 없으면 크게 아주 뭐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오늘도 9월이 어저께 약하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그렇지만 6분기 연속 상승했지만 다우지수는 분기로도 좀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9월 달만 보면 S&P 500과 다우와 나스닥이 각각 4.8%, 4.3%, 5.3% 떨어졌고요. 결국은 분기로 보더라도 S&P 500만 소폭 상승했고요. 다우와 나스닥이 오늘 결국 마이너스로 흘러나간 것 같습니다. 네. 다우가 1.9%, 0.4% 내렸습니다. 섹터로 보면 제가 모두의 에너지 유가의 상승을 말씀드렸는데요. 에너지 섹터만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섹터는 모두 많건 적건 지금 주가가 좀 하락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요 종목으로 보면 역시 에너지 관련된 뭐 그 엑소모빌뿐만 아니라 관련된 오일 드릴링하는 거죠. 유전 개발하고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좀 상승폭의 최상단에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여행 관련주들이 의외로 좀 선방했죠. 익스피디아나 메리엇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이 10% 이상 올라가고요. 달러트리는 이제 사실 어저께 급등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 밖에 테슬라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JP모건 같은 은행주가 3, 4% 정도가 대부분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마카오에 대한 계속 압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9월 중순까지 있었는데요. 윌리조트 같은 경우는 17.2% 올라갔고요. 소프트웨어 주식들도 올해에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어도비 같은 것이 하락폭이 컸고요. 나이키는 아시다시피 이제 실적이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이키가 12% 올라갔습니다. 페이스북도 최근 지난주부터 많이 떨어지면서 10.9% 올라갔고요. 구글과 애플도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앞서 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에 가장 특히 3분기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9월 한 달 동안 강력하게 반등을 시도했던 것은 미국의 달러죠. 네네. 그것은 미국의 달러가 올라간 것은 결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강력한 시사. 내년에 한 번, 후년에 두 번이 지금 점도표에서 공개된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테이퍼링에 대한 분명한 시각이 최소한 11월에 나오지 않겠냐는 네네. 또 한 번의 강력한 시사가 있던 것이 결국 최근에 미국의 금리와 더불어서 미국의 달러를 올리는.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1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네. 물론 이런 것은 과거에 소위 2013년에 있었던 소위 테이퍼링, 텐트럼 때도 있었던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머징 마켓에 대한 부담, 우리나라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올해 지금 연중 최고 수준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의 흐름을 보셔야 되겠고요.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9월에 아주 강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두 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 7대3 정도 좀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의 이런 조정, 5% 이런 내린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려요. 다만 이제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갈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미 고점을 쳤다는 사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나 이런 뱅크 아메리카가 뭐 4,000이다, 4,100 하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미 고점을 쳤다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있다는 것도 팩트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맞고 틀리고 아니라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트러스트 어드바이저 서비스의 수석 운영 책임자인 캐스 러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혼동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네네. 큰일 날 거라고 얘기하고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제가 그런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분의 얘기가 오늘 독특해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증시는 오히려 매우 명확하고 단순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결과론적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죠. 저는 이 문장이 좀 마음에 와닿는데 모든 것이 같이 움직이는 시장은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 아하. 그것은 뭐냐면 종목을 사거나 파는 것도 다 있겠지만 종목별로 투자 기회를 잘 선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11개 섹터가 다 올라가고 돈만 있으면 올라가고 이런 시장은 끝났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는 시장 끝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 1년 동안요. 말씀드렸다시피 S&P 500개, 500개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오른 것이 500개 중에 450개입니다. 네네. 떨어진 게 49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웬만하면 올라갔다는 것인데
지금 자기가 바라봤을 때 그렇지 않을 거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섹터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유의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많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금은 눈높이를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10% 목표를 했다면 5% 정도짜리. 뭐 이 정도가 미국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 회사는 트위스트 어드바이저 자기네 고유나 고객한테 제시하는 이들의 시각은 이머징 마켓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보면 네. 과거의 소위 테이퍼 텐트럼 시기에 보면 그 맞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리고 결국은 달러가 강해지는 그런 추세 이런 시기에는 맞는 얘기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이머징 마켓의 비중을 축소하라는 얘기하고 있고 미국 중심의 비중을 늘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네네. 것도 뭐 이들의 어드바이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9월은 사실 통계적으로도 9월 초부터 9월은 원래 좀 안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러면 10월은 어떨까요? 네,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통계일 뿐이라고 네네.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어떤 분석이 이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 네. 한국보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은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뭐 저도 오랫동안 했지만 한국 주식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뭐 실적보다는 사이 수급 네네.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테마 네. 그리고 단기적 테마보다 더 크게 오히려 많은 분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 생각이 많은 분들 동의하시고 있을 수도 있고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테마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네네. 그것도 뉴스죠, 뉴스. 네. 단기적인 뉴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한마디 미사일이 쐈을 네네. 때랑 아니면 북한에서 뭐라 그럽니까? 통신선을 복원한다. 이런 얘기가 보면 호재학자가 훅 움직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저께는 호재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도 갑자기 뭐 하나 날아가면 훅 떨어지죠. 네네.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적보단 그런 뉴스, 단기적인 어떤 시각이 중요한데 미국은 그보다 실적 그 자체거든요. 그러면 실적 자체가 그런 통계적, 계절적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90년의 역사, 왜 90년이냐면 S&P 500이 시작한다는데요. 90년이라 그래서 그냥 편하게 90년을 얘기하는 네네. 것입니다. 9월이 가장 분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팩트였고요. 네. 이 표를 자주 보여드렸는데 1년에 3개월 정도가 떨어지는 게 현상입니다. 그게 보면 2월에 한번 떨어졌고 네. 5월에 떨어졌고 그리고 9월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월과 5월이 더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매달 이걸 나눠보면 평균적으로 미국의 S&P 500은 월 평균 0.9% 정도 올랐다.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0.9%. 그러면 이제 상승 확률이 있는데 9월은 가장 안 좋았고 상승 확률도 절반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10월은 어떠냐? 10월은 제가 왜 평균에서 조금 아래입니다. 상승을 했지만 네네. 0.44% 정도가 평균적으로 올랐고요. 상승 확률이 59%인데 59%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은 9월보다는 괜찮지만 10월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매일매일의 통계가 90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그려볼 수 있습니다. S&P 500이 연간은. 네네. 이 그림을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데요. 딱 이겁니다. 그래서 9월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9월 17일이 제일 높았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이번에 정확히 맞은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17일, 18이 하루 상관이었거든요. 네. 그럼 10월 달이 저 박스 천 곳이 10월인데요. 초반에는 약간 슬로우하겠고요. 10월 중순으로 회복됐다가 10월 말에 하순에 다시 떨어지면서 나오기 때문에 5월에 팔고 10월에 돌아라는 얘기가 10월 말에 사면 아하. 10월 말부터 그 다음 6개월이 미국에서 가장 좋은 6개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10월 말부터 그 다음에 이제 4월까지 해갖고 최고의 6개월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과거에 통계였다는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올해는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네. 과거의 그 90년의 역사를 통계적으로 보니까 9월보다는 그래도 10월이 좀 낮고 그 이후가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항영의 월 가이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